제가 요즘 뭐 워낙 커피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꿀 아메리카노, 뭐 고구마 라떼 이런 것까지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아이스 독극물 라떼 이거는 너무 센 맛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센 맛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달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리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의식을 겨우겨우 회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서 회복했는데요. 이 남성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성이 커피를 마시고 갑자기 쓰러진 이유가 바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독극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마신 아이스 카페라떼에 독성의 살충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로 뭐 그냥 이름을 좀 이렇게 세게 지었구나 싶었었거든요. 진짜 독극물이 들어있는 라떼였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희연 평론가님, 그럼 저 사람만 마신 거예요? 뭐 다른 손님들도 위험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 손님들 마신 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사고 소식 접하면 종업원이 실수로 뭐 세정제라던가 청소용 물질을 착각해서 넣는 경우 그런 다수가 다칠 수가 있는데 이번 일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남성이 마실 음료에 독성 살충제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는 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누군가가 먼저 와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피해를 입은 남성과 동업을 하던 3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다가 우리 왜 뭐 서로 막 대화하잖아요. 네. 대화창을 통해서 이 피해 남성이 아이스 카페라떼 마실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서 미리 음료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져가서 몰래 독성 살충제를 넣었고 그걸 모르고 마신 사람이 저렇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 남성과 독극물을 넣은 남성은 동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 카페라떼 마신 남성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너무나도 지금 기이한 사건이긴 하지만 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동업자라고 방금 하셨잖아요. 이 두 사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믿고 뭐 가족보다도 자주 봤을 그런 사이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차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제가 당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특히 동업자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서로 믿고 함께 일하는 관계인데 맞아요.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지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 남성한테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에 농약을 넣은 이 30대 남성이 회사 자금을 포함해서 1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라는 것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몰래 좀 썼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자기 개인 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계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상황에서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9월부터 회사 자금을 모두 피해 남성이 운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좀 앙심을 품었는지 그때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몰래 회사 돈 가지고 투자하고 또 거기에 비트코인 떨어져서 뭐 투자금 회수도 결국 안 되고 뭐 설상가상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뭐 회사 돈 유용한 거나 아니면 그 투자를 실패한 거나 모두 이 가해 남성의 탓인데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란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당시에요. 이 피해 남성은 사건 당시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더구나 피해 남성의 아내는 임신 초기 상태였다라고 해요. 하마터면 가정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건강이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검찰은 지난달 이 남성을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이 첫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이담 아나운서 피해자가 지금 그냥 카페라떼 미리 주문한 잘못밖에 없는데 저런 거 들어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마셔보고 맛이 좀 이상하면은 그만 마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요. 지금 이 농약이 무색 무취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농약을 아마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섭취하게 되면 두통, 구토, 복통, 혈압 감소, 근육 떨림, 또 폐 우와. 이상, 발한까지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뭐 안 해요. 일어나는 게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분도 중환자실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 농가에서 발생했던 그 음독 사건에 많이 쓰였던 겁니다. 아. 예를 들면 2015년에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이 유명하죠, 있었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경북 청송에서 있었던 또 농약 그 소주 사건에도 이 살충제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아. 실제 이 살충제는 영화에서도 살인 사건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음독 사건에 이렇게 여러 차례 쓰이기도 했는데 지난 2012년부터는 판매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단종이 된 거예요. 근데 12년에 단종이 됐는데 15년, 16년에도 이렇게 버젓이 쓰였던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미 단종이 되긴 했지만 이미 팔린 게 있었고 그게 암암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농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약이 가격 대비 효능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군청 이런 데서 다시 자진 납부를 하면 자진 수거를 하면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2015년부터는 유통 사용이 아예 다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농약이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유인경 평론가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성분이 이렇다 보니까 범죄 전문으로 사용되는 지금 범죄 전문 무슨 농약이에요 지금. 이거 그렇죠. 여전히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가 봅니다. 뭐 이거 특별한 사건이지만 독극물 사건이 이제 끝이질 않는데 가해 남성이 구입한 범행에 사용한 독성 살충제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한 달 전인 작년 10월에 온라인 검색을 통해 된 신분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29만 원어치 이렇게 독성 살충제를 구입을 했고요. 열흘 뒤에 이 살충제가 중국산 배에 실려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고 그걸 받은 가해자가 커피에 타서 결국 이런 사건이 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 돈 못 만지겠다고 이런 엽기적인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살인 미수범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